안녕하세요. 경제맵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지난 금요일 뉴욕 시장은 상승으로 사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이후에 무디스가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우리 시장도 이 악재에 조금은 오늘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5주 연속 코스피가 연속 달려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금의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매크로적인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 발생한 만큼 신중한 투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경제맥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먼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오늘 좀 하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코스피가 2%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번 주 보시면은 지금 현재 2,62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2,630포인트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어쨌든 큰 파동 없이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조금은 지금 상승으로 불이 켜졌지만 0.1%입니다. 약보합, 강보합을 왔다 갔다 하면서 724포인트 구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내리는 종목이 우세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면 내리는 종목이 우세하고 1,272종목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652종목이 지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양 시장에서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259억 원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 기관 88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879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의 매도폭이 더 크네요. 1,248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서 지금 상황 보시면 정치 테마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태양광, 풍력, 정책과 엮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간 좀 오래 쉬었던 2차 전지 쪽도 오늘 조금 빛을 발하는 모습입니다. 생명보험 쪽까지 좀 눈에 들어오네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재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맥 캐스터 오민재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발 악재의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증시에도 소폭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주의 약세가 보여지고요. 최근 5주 연속 상승한 코스피의 피로감과 맞물려서 이 조정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재정 긴축 우려와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도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현재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국내 지수 양대 지수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빠지면서 2,6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81% 빠진 715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 400억 원대 순 매도 중입니다. 반면 개인은 962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700억 원대 그리고 1,0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개인은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뮨온시아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면역 항암제 개발 기업 이뮨온시아가 상장 첫날부터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뮨온시아는 공모가 3,600원 대비 90.83% 오른 6,840원 선에서까지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이 개장 직후 급등세를 타면서 이 시세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뮨온시아는 유한양행과 이 미국 테라퓨틱스가 지난 2016년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이 현재는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 오늘은 이뮨온시아가 단독 법인으로 이 코스닥에 입성하면서 본격적인 홀로서기의 시작을 알린 모습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만큼 무난한 시장 안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실 종목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원자력과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필수적인 대규모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주요 국가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 관련 종목인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이 대선 TV 토론 이슈와 함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일 열린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면서 재생 에너지의 확대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 저번 주 29.94%까지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국내 정치 이슈와 글로벌 산업 흐름이 맞물리면서 태양광 대표 종목으로서 입지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K 이터닉스입니다. 재생에너지 EPC 전문 기업 SK 이터닉스가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호재에 힘입어서 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SK 이터닉스는 전거래일 대비 10.68% 오른 2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풍력 태양광 이 설계 시공 운영하는 SK 이터닉스는 최근 대선 국면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부각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농가의 태양광 확대와 햇빛 연금을 통한 기본소득 보완 방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글로벌 무역 측면에서도 SK 이터닉스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기존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하원은 태양광 보조금을 2029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정치, 글로벌 무역 이슈가 동시에 SK 이터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오전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하림입니다. 이 국내 닭고기 업계에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이 조류 독감 발생으로 인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에 대해 수출을 60일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닭고기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개육업체 주가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아침 기준 하림은 14.99% 오른 3,4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닭고기 수입의 88%를 브라질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 냉동 닭고기 역시 이 사실상 브라질 사안이 큰 만큼 이번 수입 중단 조치는 국내 닭고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육계 관련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요, 넥센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 업계에 악재가 발생하면서 경쟁사인 넥센타이어가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이 상승세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이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 주말에 광주 제2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연간 1,200만 본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넥센타이어는 5,200만 본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넥센타이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넥센타이어의 주가는 4.61% 오른 6,13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요, 저희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이 SK 오션플랜트가 선박 유지 보수 정비, 이른바 MRO 신사업 진출 기대감에 힘입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경신했습니다. SK 오션플랜트는 전거래일 대비 2.54% 오른 22,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초반 22,15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투심을 끌어올린 건 MRO 신사업 강화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감인데요. 이 여기에 더해서 해상풍력 정체 수의 전망과 또 수주 확대 모멘텀 등도 이제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방산업체 하나오션과의 협력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110억 원으로 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67% 빠진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2.98% 빠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상승 흐름 보여주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8%, 7% 가까이 빠지면서 27만 5천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또 HLB는 가남 신약, 리보세나리 품목 허가 제도전에 앞두고 있는데요. 이 품목 허가가 선정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에 4%, 5% 가까이 빠지며 5만 3,3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린 캐스터 오민재였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경제의 맥 살펴보시죠. 네, 5월 19일 월요일장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만큼 이번 주 일정들 잘 체크하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전문가와 함께 이번 주 전략 챙겨보시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디스의 미국 이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예정된 일이었다. 아니면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조금은 시장의 매물을 추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뉴욕 시장 좀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 신용등급에 대한 내용 자체는 좀 당연했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똑같이 이 시간 월요일 날 사실상 방송을 드렸을 때 아마 아나운서님도 그 같은 질문을 좀 주셨었는데 무디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 신용등급 강등하는 거는 조금 당연했다. 왜? 지금 현재 미국채 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부채에 대한 압박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그냥 증시 살리기만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정책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는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는 채권 금리를 다시금 내릴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장 자체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결국에 지금 올 초부터 해서 트럼프 당선 이후서부터 말도 안 되는 폭락장을 한번 연출을 했었죠. 이 하락장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트럼프가 의도된 하락, 관세 정책 때문만 가지고 이러한 하락 자체를 가져왔냐? 그게 아니고 관세는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현재 와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계속 부수적이다라는 내용 자체를 계속 강조드렸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와서는 관세 유예를 하고 중국과 협상을 가져가면서 중국 역시 10%, 30% 내용 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관세를 지금 현재 대폭 낮춰준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정말 이 관세가 지금 현재 부채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했으면 욕을 먹더라도 현재 지금 상호 관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겠죠. 근데 사실상 이건 그렇게까지 큰 금액적인 내용 자체는 아니다. 결국에 시장 하락을 주도했었던 이유 자체는 시장에 공포를 조장을 해서 관세라는 공포를 조장을 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하락세를 이끌고 이 하락세가 공포로 인해서 채권 쪽으로 자금이 이탈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전략 내용 자체를 세웠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내용 자체 워낙 큰 하락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거는 주식이고 뭐고 상관없이 채권마저도 던지는 상태로 나와주면서 채권 금리가 단발적으로 4.6%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이 결과 트럼프가 승복하고 아예 관점, 정책을 여기서 틀어서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현재 4.6%대까지 올라와 주고 나서 나 더 이상 관세 가지고 지금 장난질 안 칠게요. 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누굴 압박하고 있냐면 연준의 파월 의장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계속 금리 인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느리면 안 돼. 오히려 너무 느린 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비판을 하면서 계속 소셜에다가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역시도 그가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왜? 본인 힘으로는 노력을 해봤는데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척하다가 급반등이 나와줬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 기준으로는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3대 지금 신용사 모두 강등을 보여줬고요.
트리플 A에서 강등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는 7월, 8월, 9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말도 안 되게 증시를 상승시켰었던 이 결과에 따른 어떻게 보면 하락 모멘텀, 차익 실현 매물, 내용 자체에 대한 근거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 기준으로 그럼 오늘부터 폭락장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겠죠. 누구나가 만약에 아는 하락이다라고 하면 다들 차익 실현 매물 가지고 다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 번 더 고점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지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 하락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확실히 비중 축소나 엑스트에 대한 내용 자체 준비를 하면서 시장 눈치 보기를 가져가면서 대응 자체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좀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주에도 뭐 챙겨봐야 할 일정이 많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어떤 일정에 좀 유의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할까요? 네, 일단은 경제지표랑 이슈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의 말말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월요일 오늘 19일 날 9시 30분에 저녁 9시 30분에 예정되어 있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역시 9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시 45분 제퍼슨 연준 이사도 연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새벽 2시 15분에는 로리 로거 댈러스 연은 총재가 연설이 있고요. 2시 30분에는 넬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연설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셔도 어떤 느낌이다? 지금 현재 시장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 이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향후 지금 현재 정책에 따른 결과에서 연준의 스탠스 변화까지도 한번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태까지는 금리 동결을 어쨌든 가져왔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나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머지 의원들 그리고 이사 통해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부추겨진다라고 하면 파월 의장 혼자 이 내용 자체를 고집피울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본인만 계속 동결, 동결, 동결. 나 트럼프랑 안 좋아. 이런 관점이 아니고 사실상 이제 뭐 파월도 의미 있게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떨어지지 않는 물가에 따른 내용 자체 리스크를 두면서 금리 동결을 하는 건데 너무 지금 외부 압박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의 발언들 내용 자체가 오늘자 기준으로 우리가 5월 달뿐만 아니라 이 스탠스 자체가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 우리도 지금 조금만 공부를 해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시장 굉장히 좀 불안정해. 어떤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이슈,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물가나 내용 자체가 안 잡혀. 이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팩트적인 요소죠. 우리도 알 수 있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이 시장에 대한 전문가인데 훨씬 더 이 내용 자체를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에서 연설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자 연설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담아 두시면서 새벽 시간대까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 코드로 참여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요. 오늘자 지난 시점에서 내일자 제가 다시 한번더 QR로 참여를 해 주시면 거기서 정리를 해 드리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따른 내용 자체에 참여를 해 주시면 제가 알려 드릴 거고요. 5월 20일 날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전에는 인제 중국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있는데 중국 역시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금리 우대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10시 부터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연설이 있습니다. 화요일 역시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10시 30분에 내정되어 있는 만큼 월요일, 화요일 좀 집중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와준다. 사실 한 명 한 명에 대한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연설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서 앞으로의 좀 방향성, 내용 자체를 생각해 보는 게 좋지 발표하는 시간대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뭐 매수다, 매도다, 지금 현재 시장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어요. 이렇게 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연설이 있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로 좀 잡아두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리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홈디포랑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연준위원들 연설 지금 일단 추가적으로 있다. 일단 좀 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만 있다 지금 좀 생략을 하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실적 기준으로 뭐 타깃이나 지금 현재 줌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샤오펑 정도 제일 일단은 주의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20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늘 있다시피 늘 목요일마다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내용 자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시 45분에 제조업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 일단 좀 변동성을 키워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3시에는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추가적으로 내정되어 있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인투이트랑 지금 현재 달러트리 정도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자 기준으로는 건축 허가랑 승인 건수 발표가 있는데 사실 중요도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까지도 묶어서 사실상 지금 현재 경제적인 상황, 부동산 경제 상황 자체를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요일 기준으로는 쿡 연준 이사 연설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로는 핀주 뉴욕 정도 지금 일단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설이 예정된 만큼 신중한 투자 판단, 접근이 필요한 주간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또 뉴욕 시장 이렇게 잘 봐주시니까 환율에 대한 전망도 궁금합니다. 환율이 또 이번 주 우리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달러화가 지금도 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우리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 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환율 전망. 네, 지금 일단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100달러 달러 인덱스의 지금 하락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었어요. 결국에는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내용 자체를 담아두고 관세에 대한 리스크 내용 자체를 담아두면서 최근 시장 자체가 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쭉 하락 흐름 자체를 보여줬죠. 거의 뭐 110을 육박했었던 달러 인덱스가 100달러를 이탈하고 지금 일단 저점 97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반등 자리값을 보여줬었습니다. 현재 구간대 사실 반등에 대한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워낙 큰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고, 아나운서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달러가 하락한다. 그 외적으로 주요 6개국에서 메이저로 가져갈 수 있는 뭐 EU라든지 유로라든지 그리고 인제 엔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지금 강세가 눈에 띌 수가 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달러 역시도 어 달러 원 달러 환율 자체도 지금 일단은 크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 작년부터 해서 달러가 어마무시하게 치솟았었죠. 결국에는 뭐 강달러 움직임으로 1,48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자리값 잡아주고 나서 최근 들어서 한 번 더 4월 달 기준으로 급등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 자체는 이미 한번 겪을 거 다 겪었고 이 이상에 대한 내용 자체는 국가 자체 차원으로 방어를 해주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세나 내용 자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걸려주고 나서 지금 현재 낙폭에 대한 관점 기준으로는 지금 약달러 관점으로 지금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제 기준으로는 약 현재 1,400원 자체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1,325원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달러는 약세, 원화는 강세 흐름 자체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이 구간대 내용 자체 추세가 강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현재 내용 자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저가 매수세를 한 번 더 볼 수 있고요.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개별주 종목 자체로 들어오는 자금이 아니고 외국인 자본 자체로 큰 그림 자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지수와 전략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탑5 종목 내에서 반등에 대한 내용 자체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좀 방향성 내용 자체는 비중 자체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방송 초반에 시장 상황 전해드릴 때 양시장 포인트랑 제 말이 좀 안 맞았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2600선 아래로 시장이 좀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하방을 열어봐야 할까? 2600선도 좀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장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지금은 단기적인 충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위태롭다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일단 일봉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대비 기준으로 최근에 급반등 흐름 자체를 같이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요. 상승 탄력을 굉장히 좀 크게 같이 보여주고 나서 현재에 대한 조정 자체가 있죠. 지금 현재 주말간 이슈에서 신용등급 하락을 가져왔는데 그게 우리나라 이슈가 아니고 미국 이슈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이슈는 사실상 호재성인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잘해서 올라가는 거야라고 해서 나홀로 상승을 보여주는데 악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적인 침체 위기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받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일단 좀 단발적인 악재 내용 자체를 받아주면서 오늘자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2,550선은 지금 현재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자체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현재 코스피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달러의 약세에 대한 지속성, 가능성으로 보고 나서 현재 구간대를 매집 타이밍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단기적인 충격이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M7 종목들 오르는 것 보면 우리 시장 대응하기 참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이거든요. 해외 시장에서 어떤 상품에서 좀 기회를 보시는지 칼리 전문가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일단은 지난주에 일단 좀 언급드렸었던 종목 자체는 뭐였었냐면요. SMR 기준으로 좀 설명드렸었던 거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를 좀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커전 파마시티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장기적인 보유 관점을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난주 월요일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횡보장세 그대로 가격대 유지하면서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대 4달러 선인데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4달러, 5달러 선 유지하고 있는 현재 관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 계속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R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사실상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내용 자체, 우리가 AI에 대한 내용 자체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국에는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원전보다도 사실상 훨씬 더 안전하고 우리 국내 대기업에서도 지금 많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지금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뉴스케일 파워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언급드렸을 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폭등을 했어요. 18달러. 이때만 하더라도 18달러 가져가면서 17달러 선이었었는데 바로 화요일 날 기준으로 21% 상승 그리고 수요일 날 6% 추가적으로 목요일 날 4.6% 상승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국내 내용 자체를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원전 그리고 이제 소형 모듈 SMR 내용 자체 관련주로 제가 일단 좀 바라볼 수 있으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전고를 지금 돌파하면서 자리값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 기준으로는 다시 한 번 더 고점 갱신 35,000원 선 돌파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47,000원대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디값이 이제는 조금 타이트하죠. 왜냐하면 바닥 대비 올라와줬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마디값 내용 자체 살펴본다라고 하면 사실 좀 많이 타이트해졌어요. 바닥 대비 워낙 급등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이 무서워서 한 번은 받아줬는데 급락 보여준다라고 하면 뭐 2만 원 중반대까지는 다이렉트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자리값이야.
그래서 신규 접근은 사실상 언제나 이렇게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 같은 경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도 내가 좀 보겠다 하면 47,000원 선까지는 내가 매수재인 가져가겠다. 이 생각으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한전 기술을 또 바라볼 수가 있겠죠. 횡보 장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만큼 한전 기술에서는 최근 이슈를 그래도 담아줬다 할 수는 있죠. 최근 이슈를 좀 담아줬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상승은 보여줬지만 그만한 눌림이나 내용 자체 해석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기대값은 그렇게까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단은 가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간다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힘 못 받고 떨어지는 내용 자체에서는 긍정보다는 저는 조금 더 부정적인 관점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미국 종목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 자체를 한번 좀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13F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투자의 지금 현재 거물들이 혹은 기관들이 어디에 지금 크게 비중을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가라고 좀 생각해 봤을 때 13F 보고서 가장 좋죠. 사실 좀 딜레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방향성을 평가하는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버핏 같은 경우는 퇴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탑바이 같은 경우가 지금 5개 종목 자체 비중 자체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0.1% 많아야 0.4%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버크셔 기준으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매수로 본다라고 하면 경기 방어주 정도, 풀, 도미노, 그리고 베리사인 정도 바라볼 수가 있고 에너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옥시덴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 꾸준히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 여러분들 버크셔에서 이렇게 가져간다? 결국에는 유가 상승을 지금 계속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 장기적으로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되겠죠. 내가 선물 대응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TF나 ETN 쪽으로 투자를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유주 관련주로 모아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는 꾸준히 옥시덴탈에 대한 내용 자체를 놓지 않는 만큼 현재 떨어진 많이 유가가 떨어진 관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언에셋 같은 경우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우리가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펀드로 유명합니다. 08 리먼 사태 때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였었던 마이클 버리죠. 영화되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이 시장에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 엔비디아랑 중국 기술주 위주의 좀 트레이딩이 좀 많이 눈에 띄고요. 그 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풋옵션 위주의 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따른 내용 자체가 전체 다 풋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암울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캐시우드랑 한번 좀 맞붙었던 적이 있었죠. 시장에 21년도인가 22년도에 사실 하락을 얘기를 하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성장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누구도 승자는 아니었다 판단해 볼 수 있는 결과였었고요. 마이클 버리 역시 08년도 이후서부터 지금 17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 이렇게 풋을 가져가면서 숏을 한 번 더 외치고 있는데 이분 역시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늘 맞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분이 좀 풋을 가져온다라는 내용 자체에서 저 역시도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조만간 시그널이 정말 나올 가능성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켄 그리핀 펀드로 좀 알려져 있는 시타델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켄 그리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미국의 브랜드 가치 하락 우려를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 보시면 콜과 풋 자체가 지금 엇갈린 상황이죠. 특히나 지금 SPDR S&P 500 같은 경우 풋을 외치고 있어요. 2.25% 비중을 가져가면서. 그래서 지수 옵션 변동성 거래에 좀 치중을 하고 있고 테슬라 풋 비중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좀 많이 높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역시나 현재 시장 자체를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인데 여기서도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테슬라 주식을 일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캐시우드야말로 사실 테슬라를 가장 또 찬양을 하는 분 중에 하나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수익을 가장 또 크게
그 부분 때문에 이슈화 됐었던 분인데 테슬라 주식을 좀 일부 매도를 하고 템퍼스 AI에 지금 추가 매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술주 위주의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번 13F 보고서를 좀 보셨을 때 리스크에 대한 우려 내용 자체, 그래서 현재 상승 자체가 더 나와졌다, 리스크가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 저런 분들이 저기서 운영하는 지금 자금 자체가 우리가 뭐 1, 20만 원 수준이 아니고요. 천억, 조 단위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상승 타이밍을 놓쳤을 때 추격 매수를 가져갈까요? 과감하게? 현재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에 대한 내용 자체를 비중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현재 구간대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좀 경고하고 있는 자리값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뉴욕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전략들도 참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분석들 이어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 내내 QR코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칼리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시장 얘기, 우리 시장 얘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오름폭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유망주로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좋은 자리가 있는 종목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미 사실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내용 자체가 이렇게 좀 이슈화되면서 넘어갔었던 거는 사실 좀 이번 대선 토론에 대한 이슈 내용 자체도 같이 담아두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걸 떠나서 SMR에 대한 내용 자체 최근 눌림 이후서부터 반등에 따른 힘 내용 자체 가져가면서 대선 토론이 아니었어도 이만한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지금 어제자 이슈 내용 자체도 좀 간밤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사실 따라 들어가기에는 사실 제가 리스크는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상승은 계속적으로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또 이런 정책적인 내용 자체 테마주로 또 엮인다라고 하면 무서운 변동성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까지 오른 종목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점 자체를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 더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 다음 토론회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23일 금요일 밤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주제 자체는 사회 갈등 극복이랑 통합 방안인데 여기서 나올 만한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 어떤 분의 정책이나 내용 자체로 이슈로 넘어간다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가 토론에 대한 틀을 가지고 한번 좀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회 갈등 지금 현재 극복이랑 통합 방안인데 사실 저소득층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저소득층 복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언급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저는 저출산. 저출산 이야기가 다시금 시장에서 그리고 다음 대선의 토론의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소득이 적을수록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원래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어떠한 내용 자체 정책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저출산 관련 종목 기준으로 본다라면 저는 단기적으로 좀 추천드릴 만한 종목 자체가 이 아가방 컴퍼니예요. 아가방 컴퍼니고 지금 현재 눌러주고 있는 현재 내용 자체가 금요일자를 좀 기준점으로 해서 다시금 좀 살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도 못 건들게 이미 8% 지금 현재 9%대 눌러주고 있는 시장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조정 관점 내용 자체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5,600원 선까지는 내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자 흐름 자체를 타면서 이제 월요일이고 우리가 이 종목을 산다라고 했었을 때 미리 산다라는 건 리스크는 조금 있겠죠. 어느 정도 목요일이나
금요일자 오전이나 뭐 이럴 때 이제 타이밍을 좀 보는 건데 그때까지 마지노선은 5,000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0원 정도 수준, 여기 뭐 4,900원도 괜찮고요. 여기가 마지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간대에서부터 저는 두 가지 대응 전략을 조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600원 선 그리고 최대 5,000원을 살짝 이탈하는 여기 구간대 정도가 타이밍 자체 매직 구간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대선 그리고 이제 대선보다는 토론회 정책 관련 내용 자체로 단기적인 이슈 나와주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여기에서 단기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해 주시면 이때 당시에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따로 자세한 가격 전략 내용 자체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나왔네요. 23일 금요일 토론이 예정돼 있다. 저소득층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주목받을 것이다. 저출산 쪽이 이슈화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5월 19일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지금 11시 40분 구간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시죠. 오민재 캐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오민재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발 악재에 이 하방 압력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지난주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이 한 단계 강등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소폭 불안 심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이 주요 반도체주의 약세가 눈에 띄고요. 또 최근 5주 연속 상승한 코스피의 피로감과 맞물려서 조정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재정 긴축 우려와 이 통상 정책 변화 가능성도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국내 증시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빠지면서 2,6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27% 빠진 71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이 11시 30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난주 사들이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아침장부터 계속 순매도 중인데요. 각각 1,298억 원, 895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개인은 2천억 원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팔자 포지션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은 반면 2,300억 원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뮨온시아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면역 항암제 개발 기업 이뮨온시아가 이 상장 첫날부터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개장 직후에 급등세를 타면서 시세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공모가는 3,600원이었는데요. 공모가 대비 최고가 130% 오른 8,300원 터치하고 현재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뮨온시아는 유한양행과 이 미국 소렌토 테라퓨틱스가 지난 2016년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현재는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 오늘 이뮨온시아가 단독 법인으로 코스닥에 입성하면서 본격적인 홀로서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만큼 무난한 시장 안착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으로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를 계속 타두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필수적인 대규모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주요 국가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전일 열린 대선 토론,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원전도 재생에너지도 모두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 균형 있는 에너지 전략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오늘 15.27% 급등한 53,600원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국내 정치 이슈와 글로벌 산업 흐름이 맞닿으면서 태양광 대표 종목으로서 입지 강화가 기대되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SK 이터닉스입니다. 재생에너지 EPC 전문기업 SK 이터닉스가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호재에 힘입어서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SK 이터닉스는 전거래일 대비 10.68% 오른 22,200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풍력 태양광 또 설계 시공 운영 등 정주기 사업을 영위하는 SK 이터닉스는요, 최근 대선 국면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부각되며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농가 태양광 확대와 또 햇빛 연금을 통한 기본소득 보완 방법을 언급했는데요. 또 이 글로벌 무역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기존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 하원은 태양광 보조금을 2029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또 그러면서 국내 정치, 글로벌 무역 이슈가 동시에 SK 이터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오전장 특징주 세 가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하림입니다. 국내 닭고기 업계에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이 조류 독감 발생으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에 대해 수출을 60일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닭고기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개육업계 주가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전거래일 대비 14.99% 오른 3,490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한국은 닭고기 수입의 88%를 현재 브라질에 의존 중인데요. 이번 수입 중단 조치는 국내 닭고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육계 관련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요, 넥센타이어입니다. 주말에 넥센타이어 관련해서 타이어 업계에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쟁사인 넥센타이어가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금호타이어가 지난 주말에 광주 제2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약 1,200만 본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넥센타이어는 약 5,200만 본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넥센타이어가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넥센타이어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4.61% 오른 6,13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공백 메울 수 있는 업체로 수혜 가능성이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SK 오션플랜트입니다. SK 오션플랜트가 선박 유지보수 정비 이른바 MRO 신사업 진출 기대감에 힘입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경신했습니다. SK 오션플랜트는 전거래일 대비 2.54% 오른 22,2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러면서 투심을 끌어올린 건 MRO 신사업 강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입니다. 또 방산업체 하나오션과의 협력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11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캐스터 오민재였습니다. 네, 오후장도 박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에 대한 조언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